청년 일자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1.8%로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56만 명, 한 달 새 7만 6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2.5%, 사상 처음으로 12%를 넘어서 역대 최악의 수준입니다. 봄이 맞지만 청년들의 겨울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5%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박한 현실, 꿈을 찾기보다 안정된 삶을 위해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그들. 올해만 해도 140명을 모집하는 9급 일반 행정직 시험에 3만 6천 명이 넘는 공시생들이 몰렸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경쟁률. 저는 공무원이에요. 딱히 뭐 없고 공무원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요즘 7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새로운 거 도전하기에는 좀 용기가 없고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공무원 한번 준비해보려고. 사실 제가 뭐 생각하는 꿈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공무원 생각하고 있어요.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할 게 없잖아요. 취업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약간 떠밀려서 하는 느낌.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데 그냥 다들 하니까 네 그냥 그렇게 딱히 마땅히 할 게 없어서 다 흐름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2016년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이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고 똑같이 흘러간다.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이더라도 각자가 원하는 삶은 다르지 않을까? 그러나 요즘은 도전과 열정보다는 안정을 찾게 되는 사회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여기 서울시립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영규, 유경찬, 유수혁, 손소진, 안신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놀랬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리고 좀 좋아하는 나라들이 약간 제 경제적 취향이 사람들 손길을 받지 않는 걸 좋아해요. 관광 제주객들이 많은데. My name is Damiano. 너나 알아 꼭 모르는 것들이 야가리 털기에 바빠 블라블라 말만 참만 밑에 한 장 없이 계약한 게 다 엽지간 이게 고민과 가물가물해서 꿈속에서 너와 난 다정다감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그 길을 걸었잖아. 사람이 많은 걸 싫어하던 널 위해 홍대보단 상수 그 카페 거리게 커피 향이 아직도 내 코끝에 진짜로 5분
서울시립대학교 지금 환경조각학과에 재학 중이고 또 국문학과에 복수전공도 하고 있는 여대생 안신혜입니다. 지금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여행 작가가 됐는지의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SNS에 그거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행기를 올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좋아요 안 눌리다가 점점 이제 막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되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귀국할 때 이제 되게 조그마한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를 받아가지고 책을 쓰게 됐어요. 되게 그때 학교 다니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이 없었으니까 글 쓰면서 그렇게 2학년 2학기를 보내고 책이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출판 사장님이 책 망할 줄 알고 1,200부만 내신 거예요. 그게 막 네 주변 사람들한테나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 SNS의 영향력인지 하루 만에 다 팔리고 8주 연속 여행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었답니다. 네. 혹시 몇 개의 나라에 다녀오셨고 어떤 여행이 가장 재밌었는지 또 기억에 남는 여행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엄청 많은 나라를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30개국 정도? 30개국 정도를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인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방학 때 다시 인도에 가는데 왜 인도가 좋았냐면 글쎄요, 정말 현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막 했던 여행이 돈을 많이 쓰고 막 그러니까 이쁜 데서 자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좋은 걸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현지인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놀고 그랬던 여행이어서 특히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 인도가 너무 좋았어요. 평범했던 이제 안신혜 씨가 지금까지 이뤄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대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책을 2권 벌써 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출간 제의가 들어와서 책을 계속 쓰고 있고 다큐 같은 것도 이제 SBS에서 한번 나왔었고 KBS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그렇게 찍었고요. 사실 뭐 제가 정말 저는 아직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제 스토리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학교라던가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2번 했고 입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는 옛날에는 여행 같은 거 제 돈 주고 갔다면 이제는 다 이제 관광청 이런 데서 돈을 대주거나 여행하면 오히려 돈을 받고 가는 약간 그런 이득이 있죠. 그리고 책 인쇄 받아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첫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 되고 나서 많은 인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집에 빚도 갚고 참 많은 걸 했네요. 여행을 다니시면서 즐거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고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혼자서 장기 여행을 한다는 거는 즐거운 일보다 힘든 일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5,000원 이하 숙소 찾느라고 막 바퀴벌레랑 맨날 동침하는 것도 힘들었고 영어도 제가 영어를 또 엄청 못해요. 토익 350점인데 그 실력으로 여행을 다니려니까 또 그것도 되게 힘들었었고 외로움도 엄청 컸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여자 혼자고 제가 좀 외국인들이 보기에 되게 어려 보이게 생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성추행도 종종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다녀야 됐던 거. 글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책을 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글쓰기를 가르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말고 공부방에서 글쓰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뭐 아니더라도 3일에 하나씩 이 정도로 이렇게 주제를 주고 글을 쓰라고 시켰거든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계속 여행 중에도 딱히 혼자 다니니까 말할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약간 더 잘 써졌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속 이야기들을 친구한테 들려주듯이. 네, 안녕하세요. 다미안 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11학번 스포츠과학과 김유기현이고요. 다미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데뷔할 때 이제 엠블랙 지호 형님이랑 싱글 하나, 살 빼지 마라 싱글 하나, 그 뒤에 걸스데이 비나랑 스카이프, 에이핑크 남주랑 달다 지금이라는 앨범 싱글 3개를 발표했고요.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혼자 열심히 음악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어릴 때부터 계속 하셨던 건가요? 어릴 때라기보다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취미로 했죠. 처음에는 랩하는 거가 재밌어서 막 노래방에서 랩하고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가사 써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가사를 쓰고, 그때 처음 가사 쓰고 대회 준비하고 막 이랬었어요. 청소년 막 랩 대회 이런 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회를 내가 나갔던 걸 우승을 해가지고, 그거 우승하면서 뭔가 이래저래 막 상황이 바뀌고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음악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 확신이 없잖아. 뭔가 재미는 있는데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민하기에 앞서서 뭔가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고3 때 음악 하고 싶다고. 그래도 일단 대학을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만 가면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 음악을 제대로. 음악을 시작하면서 주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단 뭐 엄청난 노력을 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꾸준히 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 근데 저번에 반말했는데 지금 존댓말 해도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내 거 하고 막 이런 느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는 대학 가라 해서 대학도 갔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음악을 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시선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친구들은 뭔가 연예인 되는 것 같으면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넌 TV 언제 나와? 쇼미더머니 안 나가니? 그 말 계속 들으면 그게 되게 힘든데,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시선이 이제 좀 바뀌어요. 어른들도 나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인정해주시고, 부모님은 뭐 지금은 인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하다 보면 성과 나는 것 같아요. 대단한 노력은 없었고. 네, 지금 안신혜 씨는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술 먹으러 가요. 헛발 내려가 있는 거. 출퇴하면 안 된다고? 출퇴하고 와. 나 출퇴 맨날 해서 간선입니다는 능력이 없어. 이미 늦었어, 그거 하기에. 생각이랑 그럼 오늘 언니가 하는 걸로. 언니가 나한테 소개했는데. 말보잖아. 나는 진짜 너무 지금 제일 내가 다음 달에 살게. 내가 다음 달에 살게. 나 다음 달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 나 진짜 돈. 내가 진짜 보여줘. 진짜 돈이 없어. 뭐야? 왜 기다리는데? 안 돼. 동물로 사진을 찍고 싶었다 하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낙타와 고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얘기를 네, 안신혜 씨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별과제 하고 있어요. 아, 이건 이제 국문과 복수 전공하시는. 네, 그래요. 이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자의식 과잉? 약간 좀 심하게 보면 약간.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싼 보증금 100에 월세 20, 옥탑방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쪽은 잘 나오니까. 잠깐만. 나오네요. 이제 밥을 먹어야겠어요. 신혜 씨는 항상 이렇게 밥을 직접 차려 드시나 봐요. 네, 항상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여행 다닐 때 혼자 맨날 해먹다 보니까 그게 버릇돼가지고 밥 잘 안 사 먹고 계속 해먹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신혜 씨가 어머님이랑 단둘이 사시면서 어머님을 부양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휴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신 돈으로 생활비가 아니라 여행을 가셨잖아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냥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예쁜 나이? 그때 진짜 1년만큼은 약간 빛내면서 지내자라고 생각해서 딱 21살 때 2학년 끝나고 휴학을 하고 이제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모았죠. 근데 20살 되고부터는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던 상태라서 학교를 막 거의 투잡식 뛰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 모으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늘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정도, 하루 종일 매일 그냥 그렇게 쓰리잡 뛰면서 좀 돈을 모았었는데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거의 1,000만 원 넘게 모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돈을 제가 보태드리고 나니까 굉장히 적은 돈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적은 돈으로 첫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돈 떨어지면 돌아와야지 이 생각으로 여행을 가니까 되게 오래 버티게 되더라고요, 여행에서. 다미아노 씨, 요즘 갖고 있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내가 몇 살이니? 25이니? 네. 내가 빠른 년생이라 24이긴 한데 친구들은 25이니까 내년이면 26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지금 군대를 안 갔잖아. 이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지. 뭔가 조금 있으면 사실 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왔고 나한테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군대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니니까 가기 전에 이제 뭔가를 해놓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무조건 있어. 그리고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한 불안함? 이런 느낌이랑은 달라. 뭔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초조함.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요새는 특히나 하고 잘 때도 그렇고 씻을 때도 그렇고 그게 완전 막 심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들과는 다른 힘든 점이 있나요? 뭐 일단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음악을 한다는 거가 조금 특이한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악도 다른 애들 하는 고민이랑 똑같거든. 그리고 좀 다르다면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좀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똑같지 뭐. 나도 내가 이제 레슨을 주로 하는데 레슨에서 돈 버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 내가 알바를 안 해도 되니까. 항상 이제 그래. 내가 고정적인 지출이 이제 월세 같은 것도 있고. 월세는 대충 얼마 정도 내시나요? 여기 비싸. 70만 원이야. 근데 가스비, 전기세, 와 내가 진짜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한 달에 진짜 한 100만 원이 그냥 나가. 인터넷, 핸드폰 딴 거 하면은 교통비는 따로 잘 안 들지만 그래서 그거 항상 그래. 통장에 이제 돈이 쌓이면 쭉쭉쭉 쌓여.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이러면 이제 월세 낼 날이 가까워지지. 월세 내고 나면 다시 거지. 항상 그렇지 뭐. 그리고 나는 이제 솔직히 나는 딴 사람이랑 다르다고 하는 걸 못 느끼거든. 아마 이제 외부적으로 보자면 나를 마치 음악한다고 하면 다 연예인 보듯이 생각을 하는데 연예인도 아니거니와 TV도 안 나왔으니까 나는. 근데 똑같아. 나도 뭐 학교도 이제 슬슬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이 안 돼. 몇 번에 F 맞은 게 있어서 1학년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 문제도 있고. 그러면 지금 신혜 씨는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멋있게 큰 딸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가 있을 텐데 네. 혹시 그 아버지는 뭐 찾고 싶으신 생각이나 그런 건 있나요? 사실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아빠가 떠남으로 인해서 제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엄마가 저를 임신한 상태인데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 보고 배 아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잘 살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빠처럼 그립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혼자서 그거 저 키우시느라고 엄청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냥 사실 마냥 믿기만 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최근에 안신혜 씨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이제 제가 저희 집 가정사가 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11살 터울 오빠가 있는데 제 어린 시절 기억에 한 명 오빠가 분명 더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오빠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봤었어요. 근데 아무리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막 이렇게 구청 같은 데 다니면서 뭐 다 찾아보려고 해도 계속 뭐 편지 보낸 거 다 반송되고. 근데 이제 SNS 통해서 찾게 된 거예요. 제가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뜨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계정인데 뭔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사는 지역이랑.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희 오빠가 그 서점에서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점에서 표지를 보고 그게 제 어린 시절 사진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 엄청 낯익은 얼굴이다 이러고 들쳤는데 앞에 또 제 김해에서 자랐던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우리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 몰래 잘 사는지 보려고 가입했다가 저는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미친 듯이 메시지 해가지고 결국 오빠랑 엄마랑 만나고 저는 아직 학교 때문에 못 내려가가지고 못 봤는데 매일 이렇게 먹을 거 보내주고 엄마는 반찬 해서 주고 매일 카톡하고 매일 연락하고 참 책쓰기 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오늘 출국이라서 배랑 짐 싸는데 여름 옷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여행 가시는 거세요? 네. 이제 3시간 후면 저는 코타키나발루에로 떠납니다. 이번 여행은 이제 사람들 데리고 한 20명 정도 데리고 가는 건데 이제 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안신혜 씨 이제 오늘 인천공항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갈 거예요. 이제 또 새로운 여행을 또 찾아가시는 거네요. 네. 안녕. 장민호 씨 요즘 뭐 힙합 말고도 관심 가지고 있으신 거 뭐 있으세요? 요새는 DJ를 또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배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운이 좋게 틀 수 있게 돼서 지금 클럽에서 플레이하면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가장 최근에 또 도전했던 거는 영상이었죠. 내 뮤직비디오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이제 제 아트워크는 제가 만들고 싶어서 그 정도? 그럼 영상, DJ 뭐 힙합 말고 이제 앞으로 뭐 미래에 도전하시고 싶은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뭐 랩에서는 당연히 미국 진출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요새 이제 옷 만드는 데 좀 관심이 있어서 재봉틀을 하나 구했는데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건 옷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 학교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비행기 티켓부터 사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행을 가란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돈을 모으기 전에 환불 안 되는 비행기 티켓을 일단 사버리고 그때부터 돈을 모았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발 가면 다음 길은 알아서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발 내딛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정말 어떤 길이든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존댓말 할게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음악을 찾아가지고 저도 되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 거 부럽다. 그게 완전 아니란 생각인 것 같아요. 나한테 나를 그렇게 높임으로써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도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 해보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영상도 그렇고요. 해보면 돼요. 그게 항상 제가 믿고 있는 건데 제가 해봤으니까 아는 건데 일단 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성과가 나고 제가 특출나서 영상도 하고 음악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단지 시작한 거 일단 뛰어들면 못할 거 없고 만약에 뛰어들었다가 뭐 안 돼도 낭비되는 건 시간이랑 돈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모두가 평단하게 갖고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시간 좀 낭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물론 저는 좀 더 쫀득해지만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해보고 해본 다음에 얘기해야지 항상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고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일단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솔직히 20살 대학생일 때 지금 해보고 부딪혀보고 성과가 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막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니까 섣불리 도전하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단하게 특별한 인생도 아니고 근데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삶인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멋쩍을지 몰라 너도 몰래